뉴스를 재구성해 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 뉴스토마토 산업 2부 이재영 부장과 함께합니다. 이 부장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새로운 풍속도 무순위 청약 이대로 괜찮은가?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청약받을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 지금 상당히 인기를 좀 끌고 있다고 합니다. 대출 규제 그리고 고분양가가 빚어낸 새로운 풍속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문제는 없는 건지 이대로 괜찮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장님, 현재 분양시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데 양극화가 좀 나오나 봐요. 네. 현재 현황이 좀 어떤가요? 네, 실제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.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규제가 강화됐으니까 그에 따른 뭐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. 네. 수치적으로 보면은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미분양 물량이 월 6만 호를 넘어서는 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보통 이제 연간으로 보면 한두 달 정도 6만 호를 넘어서는 달이 있었는데 네. 작년에 보면은 6월부터 11월까지 내내 6만 호를 넘었거든요. 이게 그 사업 주체들, 분양을 하는 사업 주체들은 이게 월에 6만 호를 넘어서면 경기가 확실히 꺾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 체감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더욱이 이제 작년 하반기에 좀 그 분양 물량이 좀 많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또 작년 연말에 그 청약 제도를 개편을 네. 하면서 허그가 뭐 분양 보증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그 물량들을 좀 연기시킨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그 분양 물량이 좀 줄었어요. 그 예년 대비해서. 그 올해 이제 연초에 이제 그 넘어온 물량들까지 합쳐져 가지고 아무래도 좀 공급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분양 주체들이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또 이제 그 생각지도 못하게 올해 2월부터 그 무순위 청약, 네. 그게 전산으로 처리가 되는 그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게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실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그 경쟁률이 좀 많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서 그 미분양이 많이 해결되고 결과적으로 완판이 이루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생각보다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나쁜데 그리고 사실 뭐 서울 청약하면 상당히 인기가 있었잖아요. 청약 불패라는 말도 있고 네. 하지만 그게 쏙 들어가고 상당히 좀 어려운 그 시기가 됐다가 지금 무순위 청약 되면서 이쪽으로는 또 사람이 몰리는 이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보니까 9억 원 이하의 주택들 그리고 아주 고가의 물량 이런 부분에서만 이제 청약이 좀 많이 일반 청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정말 서민들이 많이 사는 그 평수 때에는 또 많이 또 청약이 없고 그리고 이제 9억 원 이상의 그 청약 같은 경우도 무순위 청약으로 대부분이 이제 가는 것 같고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대체적으로 이제 계약을 포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약 포기가 다 무순위로 가는 걸 텐데 계약 포기가 이렇게 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? 네, 가장 큰 거는 지금 이제 계약 포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무순위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단지들을 보면 분양가가 높은 단지들이거든요. 서울 내에서. 네. 왜 분양가가 어떻게 높냐? 9억 원 이상을 넘어가는 단지들. 이런 9억 원 이상을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. 아예 안 되죠. 네, 그 사업 주체가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네. 것 같고요. 실제적으로 뭐 그 대출이 어려우니까 그 선순위에 진입을 했던 그 청약자들이 그 실제로 대출 마련이 안 되니까 자금을 마련을 못해서 포기를 하는 것 같고요. 또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 청약 제도가 바뀌고 나서 그 기준 자격 요건이 되게 많이 복잡해졌다고 하네요. 까다로워졌나 봐요.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런 거를 잘 모르시잖아요.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청약을 넣는데 알고 자격이 보니까 안 돼서 그냥 없어지는 거군요. 그런 부분에 좀 시장 혼란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돈이고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네. 9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LTV라고 하죠. 이 담보대출 비율 이게 40%니까
또 예. 돈이 많이 부족하고 일단은 LTI, DSR 뭐 그렇죠. 총체적인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죠.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자금력이 부족해서 이게 포기를 하는 거고 그 포기된 물량을 말씀해 주셨듯이 무순위 청약으로 이게 채워지는 건데 무순위 청약이 뭔가요? 2월부터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게 왜 시작이 된 거죠? 예, 이게 금융결제원의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 투유라고 예, 여기서 이제 올해 2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. 기존에 이게 규제 성격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습니다. 네. 예, 기존에 이제 서울 내에서 그 분양이 잘 되는 아파트 단지들, 근데 이제 뭐 선순위에서 좀 막혔던 다주택자들이 기존에도 이게 그 무순위 청약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 하면은 그 견본주택에서 그렇죠. 줄 서기를 모델하우스에서 밤새 줄 서고 그렇죠. 그랬었죠. 네.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시행사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받거나 뭐 이런 네. 식으로 했는데 그 명확한 규정이 또 없었던가 봐요. 그래서 뭐 자의적으로 뭐 뽑고 뭐 이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막 줄 서고 뭐 이런 게 그 현상이 보이다 보면은 네. 청약 열기를 좀 부추기는 투기를 부추기는 이런 네.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걸 좀 투명하게 하고 과열되는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좀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. 일단은 그러면 이 바뀐 그 제도가 뭐 아주 생소한 제도는 아니고 이게 네. 전자 시스템으로 되는 거고 예전에 뭐 밤새고 뭐 이렇게 줄 서서 이걸 받았다면 네. 지금은 이제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네네. 편하게 누구나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. 규제가 없는 거죠. 그게 이제 원래 그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. 그 사전 무순위 접수하고요. 네. 사후 접수로 구분이 되는데 사전 접수는 거의 이제 자격 뭐 그 문턱이 없습니다. 뭐 사후 접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기 과열이 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거주자 뭐 이런 거주지 제한이 좀 있기는 하고요. 그리고 뭐 사전 접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과열 우려 시에만 거주자 제한을 하도록 돼 있고요. 네. 네. 상당히 그러니까 이 무순위 청약, 사전 무순위 청약이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재용 부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청약 경쟁률이 높은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? 무순위 청약 네. 경쟁률이 높은 네. 이유. 그게 이제 본래 그 단지가 인기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. 이게 이 제도 무순위 청약이 자체가 다 높은 건 아닌가요? 지금 경쟁률이? 그것도 뭐 네. 특정한 그 그게 이제 지역이 지금 있어요? 시행을 한 단지들이 몇 개 네. 안 되고요. 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제도 규제를 받는 규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긴 한데 일단은 이 제도를 적용을 받는 단지들이 그 투기 과열 지역 내에서 단지인데 그 잔여 물량이 20세대 이상을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이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. 네. 네. 그 외 지역에서는 그 사업 주체가 이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잔여 물량을 처리를 할지 말지는 그냥 사업 주체가 결정하는 부분이고요.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그 단지들은 투기 과열 지역에 20세대 이상 잔여 물량이 나오는 지역인데 투기 과열 지역이라고 한다고 치면 뭐 서울이나 뭐 인기가 많은 지역이겠죠.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주목을 많이 받는 단지들이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좀 인기가 많은 단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결국 돈만 있으면 예. 다 주택자들이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예, 뭐 거의 뭐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. 그 선순위 청약을 할 때는 청약 준비금이라고 그거를 좀 한 200 정도를 내더라고요. 네. 그 나중에 환불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청약금도 없어요. 네. 그래서 그냥 누구나 한번 그 클릭만 했다가 돈만 있으면 안 다 되면 되는? 네. 그만이고 뭐 되면 좋은 거고 뭐 그런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경쟁률이 좀 그 펌핑이 되는 좀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서민들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집장만을 하는 그 방법만 더 어렵게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앞서서도 이 무순위 청약이 들어오는 게 이제 규제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.
정부는 정말 다주택자들의 이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그리고 이 무주택자들의 이제 주택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규제를 실시를 하는 건데 그 정부의 의도와는 지금 그렇다면 이 무순위 청약은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? 그게 저는 좀 달리 생각한 게 뭐냐면요. 서울의 집값이 한창 오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. 서울에 그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워낙 많은데 네.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. 뭐 재건축을 풀어달라. 뭐 추가적으로 뭐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.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해서 나중에 뭐 차익을 남기는 거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은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규제가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무순위 청약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. 실수요는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자기가 들어가서 살더라도 아무래도 뭐 나중에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뭐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실수요는 좀 많이 단지에 대한 그 정상적인 가치를 많이 살피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잔여 물량이 남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대출이 큰 이유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뒤에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또 다주택자들이 엄청 몰리고 있잖아요. 그거를 보면은 그 앞전에 그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도 결국 다주택자들이 그 정상적인 그 가치 판단을 안 하고 무리하게 좀 투자를 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럼 이 무순위 청약 분양 단지가 앞으로 계속 확산이 되겠네요.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그 건설사 시행사들 사업 주체들도 좀 메리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상당한 장점이죠, 예. 이게. 그 네. 사전 무순위는 사실 의무가 전혀 없거든요. 근데도 이제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이미 4군데가 진행을 했고요. 그 사전 무순위를 진행을 해가지고 만약에 경쟁률이 높으면 네. 예, 홍보 효과가 크게 되는 거니까.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쟁률을 보고 나중에 잔여 물량에 대한 뭐 계획을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. 네. 잔여 물량이 많이 생기면 그 사업 주체들은 그걸 또 나중에 막 홍보를 하려고 추가적인 홍보 비용이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이런 그 온라인을 통해서 경쟁률이라든가 뭐 그 분야 단지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면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다만 근데 사업 주체들도 좀 조심을 하는 부분은 사전 무순위를 했는데 만약에 경쟁률이 정말 낮게 나왔다. 네. 그러면 그 선순위 청약자들도 이 단지는 인기가 없나 보다. 그 청약 안 할 거잖아요. 네. 일종의 낙인 효과가 찍힐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무턱대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건설사나 청약자나 모두에게 이제 장점이 많이 좀 부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확산이 될 것 같고 네. 그렇다면 이제 이게 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지 요즘 또 신조어 생겨났더라고요. 줍줍 쪽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뭐 줍고 또 줍고 그만큼 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. 네. 이 뭐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.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. 그 다주택자가 무리하게 막 무순위 경쟁률 그 청약에 몰려가지고 막 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이런 거는 좀 가수요가 몰려서 좀 분양가를 조정하는 이런 부작용이 장기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이제 사업 주체들 입장에서 수요자를 떠나서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런 무순위 청약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하고 그리고 뭐 분양 홍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사들이 되게 많거든요. 뭐 광고 대행사라든지 분양 대행사라든지 이런 협력사들이 그동안 좀 규제 때문에 많이 좀 타격을 입었었는데 이를 통해서 좀 분양 경기가 활성화되면 건설사를 비롯해서 산업 경기는 좀 분명히 부양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이제 정부의 의도는 사실 무주택자들이 집을 또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이제 줄이는 그런 그 효과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건지 현금 부자만이 기회가 되는 이 청약이 아닌지
그렇다면 따로 또 규제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. 보완책은 필요 없다고 보세요. 이대로 괜찮을까요? 이 제도, 이 무슨 청약 온라인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, 저는.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선순위 들어갔던 무주택자들이 네. 예, 이미 기회를 줬는데 뭐 대출이 어려워가지고 나온 물량들이잖아요. 부분 포기한 거죠.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결국 이 제도가 아니라 대출 문제를 좀 그렇죠. 해결을 해야 네.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어차피 이제 그 무순위에 몰리는 다주택자들은 그 선순위 청약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걸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. 근데 이게 이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. 그건 이제 네. 대출 문제인 네. 거죠. 대출에 대해서는 뭐 그 부동산 학자들도 대출을 거시적으로 너무 강하게 적용을 하면은 거시경제 부작용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생각입니다. 네. 이 무순위 청약은 뭐 괜찮다. 다만 다른 이제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입장이신 거네요. 네. 그리고 이 제도 자체에 좀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문제라고 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전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누구나 할 수가 있거든요. 전산으로 네. 클릭만 하면 뭐 청약금도 없다 보니까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에 허수가 많이 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게요. 사업 주체가 그 단지에 대한 좀 인기를 높이려고 사전 사전 무순위에 뭔가 좀 사람을 고용해서 그런 꼼수가 있을 그렇죠. 수 있네요. 그런 부분이 어렵겠냐 좀 뭐 그쪽 시장 관계자들한테 여쭤보니까 네.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 있을 같다. 수도 있겠네요. 네. 네.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투기 조장이 되는 네. 거니까요. 그런 거는 좀 앞으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이렇게 산업이부 이재용 부장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. 일단 서민들이 많이 좀 힘들어진 청약 시장입니다. 이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. 그만큼 앞서서 지적이 좀 됐지만 대출 규제 부분에서 조금은 좀 방법을 좀 달리하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.